반갑습니다. 속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의 계열적합형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입시 결과 분석의 마지막 콘텐츠인 만큼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사진은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모두 1단계 서류 100% 5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60% 플러스 면접 40%로 운영이 되는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형 전형의 전년도 전형 결과입니다. 계열적합형 전형의 경우에는 2단계 선발 기준이 2021학년도 기준 동점자 모두 선발해서 2022학년도 기준 동점자 발생 시 1단계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 1단계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모두 선발로 바뀌었다는 점을 제외를 하면은 크게 바뀐 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전년도에 2단계 면접평가 동점자가 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1단계 성적으로 변별력을 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해당 요소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 요소로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1학년도 계열적합형 전형의 경우에는 총 530명을 모집하는 전형에 7,463명이 지원을 해서 14.08대 1이라는 경쟁률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점자를 포함해서 모집 인원인 530명의 5배수를 살짝 넘는 5.02배수인 2,660명이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를 했고요. 2,660명의 면접 대상자들 중에서 97.14%에 해당하는 2,584명의 학생들이 면접에 참여를 해서 4.84대 1이라는 실질 경쟁률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전체 지원자 기준으로는 35.64%에 해당하는 인원이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한 것이고 이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한 인원 중 97.14%에 해당하는 인원이 면접에 응시를 해서 실질 지원자로 구분이 되었다는 것과도 같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전형 결과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계열적합형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는 지표가 따로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만큼 수능을 따로 준비하지 않는 혹은 준비할 필요가 없는 고교 유형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한 편인데 해당 요소는 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고 계신 자료는 2021학년도 계열적합형 전형의 단과 대학별 주요 지표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인 만큼 그리고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다수 지원하고 합격한 전형인 만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형 전형에 비해서는 최종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이나 표준 편차가 비교적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른 두 전형에 비해서 충원율이 굉장히 높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계열 적합형 전형의 특성을 고려를 하였을 때 해당 전형의 합격자들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비롯한 연세대학교의 활동 우수형,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 등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야 계열 적합형이라도 붙는 것이 어디냐라는 마음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는 게 고려대학교에서는 계열적합형밖에 없네 한번 넣어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학년도에 들어서 고려대학교 측에서 계열적합형 전형의 동점자 선발 기준을 건드린 점 역시 이렇게 높은 충원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닐까 속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계열적합형 전형의 단과 대학별 교과 평균 등급 및 표준 편차 자료입니다.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형 전형의 최종 등록자 최저 내신 등급이 인문계열 기준 4.75등급 정도 그리고 자연계열 기준 4.50등급 정도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서 계열적합형 전형의 최종 등록자 기준 최저 내신 등급은 인문계열 기준 5.00등급 정도 그리고 자연계열 기준 6.00등급까지 굉장히 길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학생들의 경우 특목고와 자사고 그리고 영재고 출신 학생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료는 2021학년도 계열적합형 전형의 전공별 상위 70% 위치에 있는 최종 등록자들의 내신 등급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전공들을 살펴보시면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는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형 전형에서는 모집을 했지만 계열적합형 전형에서는 모집을 하지 않았던 전공, 예를 들면 영어영문학과나 도고동문학과 등의 전공들은 빠져 있는데 해당 전공들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까지 모두 실기실정 위주의 특기자 전형으로 모집을 했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특기자 전형의 폐지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인 계열 적합형으로 통합될 예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유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석소장이 말씀드린 특정 전공들을 대상으로는 기존까지 특기자 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다수 유입된다는 의미와도 같으니까 해당 전공들을 계열 적합형 전형으로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지원 양상의 변화점도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시는 것을 석소장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2021학년도 계열적합형
계열적합형 전형의 졸업 연도별 합격 비율입니다. 이전에 학업 우수형 전형 콘텐츠처럼 고교 유형별 자료를 상세하게 분석하기에 앞서서 졸업 연도별 지원 및 합격 비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학업 우수형이나 계열 적합형이나 N수생 이상의 지원 비율은 각각 26.0%와 32.1%로 굉장히 높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학업 우수형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과 비교과는 조금 부족해도 재종관에서 종일 공부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무기 삼아서 지원하는 N수생들이, 그리고 계열 적합형 전형의 경우에는 어차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겠다, 그냥 지원이나 해볼까 싶어서 지원해보는 순수 N수생이나 반수생들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업 우수형 전형의 경우 전체 최종 합격자들의 18.1%가 N수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계열 적합형 전형의 경우에는 전체 최종 합격자들의 8.3%만이 N수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업 우수형 전형에 지원하는 현역 학생들 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이고요. 계열 적합형 전형에 지원하는 현역 학생들 중에서는 순수 N수나 반수로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내신이나 비교과가 훨씬 뛰어난 학생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벌이는 3학년 2학기의 영향력도 배제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N수생들 중에서 고려대학교 수시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꼭 충족을 시켜서 학업 우수형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석 소장이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고려대학교를 지망하고 있는 N수생들께서는 이런 요소를 꼭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2021학년도 계열적합형 전형의 고교 유형별 지원 그리고 합격 비율입니다. 지금 언뜻 보기에도 학업 우수형 전형보다는 지원이나 최종 합격이나 고교 유형의 다양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저번처럼 석 소장이 직접 제작한 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저번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측에서 공시한 단과대학별 인원을 토대로 석 소장이 역산을 해서 만든 추산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요약을 해보자면 530명을 모집하는 2021학년도 계열적합형 전형에 7,463명이 지원을 했고 530명가량의 최초 합격자와 1,226명가량의 추가 합격자를 합쳐서 총 1,756명의 최종 합격자가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업 우수형 전형의 전체 충원율이 57.0%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계열적합형 전형의 경우에는 학업 우수형 충원율의 약 4배에 가까운 231.3%라는 전형 충원율을 기록했다는 점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충원율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간단한데 바로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한 5배수 중에서 1배수는 최초 합격자로 그리고 나머지 2배수는 충원 합격자로 합격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계열적합형 전형이 아무리 5배수 전형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초 합격이든 충원 합격이든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3배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간혹 계열적합형은 5배수 전형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른다의 마음으로 찔러보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종종 보이고는 하는데 4에서 5배수 중에서 면접으로 뒤집는 학생들은 정말 소수일 가능성이 높고요.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3배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석 소장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고교 유형별 지원 및 최종 합격 기준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을 계산해본 자료입니다. 저번에는 일반고 출신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과고 영재고 출신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전체 지원자 7,463명 중에서 22.2%인 1,657명이 과고 영재고 출신 학생들이고 최종 합격자 1,756명 중에서 50.7%인 966명이 과고 영재고 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과고 영재고 출신 지원자들의 58.3%가량은 합격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과고 영재고 출신 학생과 학부모님들 중에서 고려대학교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께서는 해당 지표를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지원 대비 합격 비율입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경우 학업 우수형에서는 11.7%를 그리고 계열적합형에서는 11.3%의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두 전형의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합격군의 정체성 역시 굉장히 다른 양상이라는 점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계열적합형 전형을 통해서 고려대학교에 합격했던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은 이게 일반고가 맞나 싶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단순히 지원 대비 합격 비율만으로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열적합형 전형 역시 지원 대비 합격률을 기준으로는 학업 우수형과 마찬가지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순서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계열적합형 전형
관련 분석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